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독해 제2부분 마지막 날이 되겠어요. 오늘 배울 부분은 전치사, 양사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거고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첫 번째, 명사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에 주의한다. 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전치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쓰기 파트에서도 물론 다룰 거지만요. 전치사는 여러분 혼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게, 어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어디 어디에 뭐 물결이 되는 그 부분에 명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어가 두 개 같이 있는 것을 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는요. 항상 뒤에 명사 아니면 대명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치사 구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명사가 혼자 왔는데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로 앞에서 어떤 부사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전치사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볼 건데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앙, 전치사로 무엇무엇을 향하여, 뭐 어느 쪽으로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인 그러면 날씨가 흐리다. 베이즈, 컵, 바자는 전치사로 을이 되고요. 쇼지 그러면 휴대폰, 뭐 핸드폰. 왕, 있다라는 뜻이 되고, 教室 교실이 되고요. 找 찾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럼 이 단어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我 내가 手机 핸드폰 忘在教室里了. 나는 핸드폰 어떻게 놨다? 까먹고 어디에 놨다? 교실에 두고 왔다. 我们回去找找吧. 우리 돌아가서 좀 찾아보자 이거예요. 나 휴대폰 이거 자체는 하나의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我的手机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위에 A, B, C, D, E, F를 보니까 더 자는 안 보여요. 그럼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때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그렇죠. 전치사입니다. A, 시앙. 시앙은 어디 어디를 향하여이니까 시앙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장소사들이 올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거 혹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들. 그 다음 B, 인, 흐리다라는 형용사 적합하지 않고요. C, 베이즈, 컵도 안 되겠고 D, 지혜주에 해결하는 동사 안 되겠고요. 이 시영인 안 되겠고 하나밖에 없네요. 바, 을을이에요. 그래서 我把手机 나는 핸드폰을 忘在教室里了 교실에 두고 왔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F, 바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에요. 수사 뒤에 위치하는 양사에 주의한다 라는 것.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양사를 종종 생략해요. 우리말에서는. 그런데 중국인들은요 양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와 명사는 그냥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개의 무엇, 한 마리 토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 수사와 양사 사이, 수사와 명사 사이에는 양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수양명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요. 수사가 오고 양사가 오고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기 전에 동일하게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앙, 슈앙자는 우리 한 켤레 두 켤레처럼 쌍을 이루는 물건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눌리, 노력하다. 호이다, 대답하다라는 동사. 찐, 옷을 세는다 아니에요. 옷 4벌, 뭐 10벌 이럴 때 벌이고요. 찐티엔, 명사로서 오늘. 마이, 사다. 지, 수사로서 몇이에요. 지거는 몇 명이에요. 지디엔, 몇 시예요. 우리 이럴 때 사용하고요. 이후, 직역하면 의복인데요. 우리말로 옷이라고 해석하면 가장 좋겠네요. 이 단어 기억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今天我要去买几衣服 오늘 나는 가서 몇 옷을 사고 싶다. 네, 몇 벌의 옷을 사고 싶다. 네, 옷을 셀 수 있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양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A, 슈앙, 켤레. 옷은 쌍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슈앙자를 쓸 수 없고요. B, 눌리. 노력하다 올 수 없고 대답하다 어울리지 않고 음악 목소리 다 안 되겠어요. 정답은 그렇죠. 지지엔 이후 한 벌의 옷을 사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엔이라는 양사가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전략 가지고요. 적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根据 무엇 무엇에 근거하여 라는 전치사고요. 왜 무엇 무엇을 위해서 라는 전치사고요. 对 무엇 무엇에 대해서 라는 전치사고요. 精去 네, 중국에서 유명한 경극이죠. 그 다음 간 느낄 감자 느끼다 兴趣 흥미가 됩니다.
네, 이 단어 기억하면서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爸爸京剧很感兴趣. 아빠 경극 되게 관심 많다예요. 아빠도 명사고 찡취도 명사예요. 그런데 둘 다 주어가 되지는 못하겠어요. 그럼 아빠는 경극에 관심이 많은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죠? 그렇죠. 전치사예요.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A 건취. 건취는 근거하여예요. 경극에 근거하여 관심이 많다? 어울리지 않고 왜? 경극 때문에 경극을 위해서 관심이 많다 어울리지 않고요. 경극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가 정답이 되겠고 디성인 아빠는 목소리 갑자기 올 수 없겠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시 또의 이 전치사가 또이 찡취랑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爸爸对京剧很感兴趣. 아빠는 경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적절하겠어요. 마지막 전략 두 번째 적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정, 한 장, 두 장 셀 때 양사고요. 완, 그릇이에요. 한 그릇에 뭐 우동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 부위안, 종업원, 짤, 네, 또, 더 두 가지 뜻을 다 가질 수 있고요. 미판, 네, 미판, 쌀 미자니까 우리 밥을 얘기하고요. 마상, 곧, 바로, 즉시 이런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服务员, 종업원, 再来, 또 오세요인데요. 진짜 사람이 온다는 거 말고 뒤에 먹을 것들, 뭐 물건이 오게 되면요. 하나 더 주세요. 뭐 이거 할게요, 살게요.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服务员,再来一米饭. 수사와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양사가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한 명의 사람, 한 분의 사람. 중국인들은 수사와 명사 사이에 반드시 뭘 넣는다? 양사를 넣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밥을 더 주세요. 그랬어요. 밥을 셀 수 있는 양사 뭔가요? A 장, 장, B 완, 그릇, C 아이하오, 취미. 정답 되게 심플하죠? B 이완 미판.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랬어요. B가 好的, 네, 马上就来. 바로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전치사 양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적용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독해 제2부분을 잠깐 복습하자고 하면 우리가 배운 품사들이 뭐였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 뭐 전치사, 양사, 접속사, 부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어가지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부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쓰기 부분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때 품사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테니까 아직 조금 내가 어휘가 부족하다 혹은 어법적으로 품사의 특징을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요. 단어만 일단 열심히 외워주시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 제2부분 마치게 되고요. 다음 강의 때는요. 독해 제3부분 또 다른 영역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